어떻게 이 도서들을 다 읽을 수 있는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이랑 봤던 그런 영상들 아래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자꾸만 더 읽고 싶은 책들이 많아지잖아요. 좀 그렇게 만드는 책이고, 꼭 사실 거기 그 책 읽으면서 내가 살짝 당황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저희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지, 물론 많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왜 아직도 이런 방식을 고집하면서 아이랑 같이 영어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다룰 내용의 연장선으로 저희 가정에서 재밌게 읽었던 책도 소개해드리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도서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 가정에서 너무나도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 준비하면서 아침에 또 아이랑 밥 먹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어요. 아이의 생각을 조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뭐 있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던 도중에 또 영상을 이렇게 카메라 켜가지고 좀 내용을 담아봤어요. 이제 그것도 좀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 통해서 공부로 진행하는 도서 빠르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어떻게 이 도서들을 다 읽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서 저희 가정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좀 녹여서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Trapped in a Video Game이고요. 저자는 더스틴 브래디이고요. 책이 생각보다 얇아요. 그리고 조금 큼직큼직하게 여백의 미를 살렸달까? 그래서 조금 너무 답답함은 덜 느끼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아이가 비디오 게임에 트랩돼가지고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라던가 게임을 경험해본 친구는 이 도서를 읽으면 재미있게 공감대 형성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5권의 시리즈는 이렇게 상자에 담겨져서 와요. 그래서 보관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The Last Kids on Earth는 조금 더 두꺼워요. 앞전 책보다. 그런데 정말 순삭으로 빠르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림도 있고 그리고 진짜 너무 웃기대요. 그러니까 그 설정 자체도 되게 좀 뭐랄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설정을 만나본 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했다고 하고요. 이 책은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만화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원작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고 만화를 보던지 아니면 만화를 먼저 보고 이 책을 읽어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아이 말로는 책이랑 조금 다르대요, 이 만화가. 저희 아이도 넷플릭스 통해서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다 보지는 아직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무비데이 이런 날에 본 적이 있어요. 이 책은 Diary of a Wimpy Kid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책의 저자가 이 책에 대해서 추천문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Terrifyingly fun. delivers big thrills and even bigger laughs. 계속 후속작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공구통에서는 6권 먼저 진행해 봅니다. 나중에 책이 나올 때마다 낙권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도 여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낙권이더라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네고시에이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역시 상자에 담겨져서 와요. 이 책에는 아쉽게도 앞전 책처럼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책 순서로 읽어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물론 서점 들어가면 찾아보실 수 있지만 제가 미자모 카페에도 그리고 아래 설명란에도 순서 기재해가지고 안내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Mr. Lemoncello's Library는요. 저자는 크리스 그라벤스타인이고요. 총 5권이에요. 그런데 한 박스로 담겨져 있는 건 이렇게 4권이고요. 추가로 시리즈가 계속 나올 예정이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낙권으로 포함시켰어요. 원래 이렇게 4권이 세트로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그 와중에 이렇게 5권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4권의 상자와 한 권의 낙권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부가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좀 활동할 수 있는 질의응답도 하고 리더 같은 것도 하고 월 서치도 할 수 있고 이런 자료도 같이 동봉돼서 와요. 이 점도 안내해 드려봅니다. 3가지 시리즈 중에 정말 한 권만 꼽자. 그러면 저희 아이랑도 얘기했지만 미스터 레몬첼로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교육적이고요. 책이 책을 부르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자꾸만 더 읽고 싶은 책들이 많아지잖아요. 좀 그렇게 만드는 책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책들을 아직 못 읽고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읽은 책을 만날 때 얼마나 반가운지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3가지 시리즈 중에 하나만 좀 먼저 데리고 오고 싶다. 물론 저는 3 시리즈 다 추천드리지만 저는 미스터 레몬첼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이랑 봤던 그런 영상들 아래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그렇듯 공구가라던가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어요. 영상 통해서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가 자료를 드릴 예정이에요. 이 자료는 구매하실 때 이제 네이버 스토어로 아마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때 네이버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 메일로 부가 자료가 갈 예정이니까요. 자료도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꼭 이 부가 자료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better than nothing이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이랑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3가지 시리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서들을 직접 아마존.com 들어가시면 티처 스픽이라던가 베스트셀러라던가 그런 책들이에요. 그리고 권장 연령도 나와 있고요. 뭐 어떤 책들은 렉셀 지수도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초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영어가 원서다 보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연령을 조금 위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4학년, 5학년, 그러니까 4학년 이후에겠죠. 네, 5학년 때 전반적으로 읽었던 책들이에요. 제가 초반에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영어를 노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아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영상 중에 2번째로 클릭수가 많은 영상이 이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파닉스부터 해리포터까지 읽은 책들을 쫙 나열한 영상이 있었어요. 네, 의외로 그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점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레코멘데이션을 되게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제 채널에서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담고 싶었으니까 책 소개도 해드리면서 기존보다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플러스 부가 자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아이가 이 책들은 4학년 때 읽은 책들이 아니고 5학년 때 읽은 책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책들 뿐만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책들을 읽었고 이거에 대한 얘기도 종종 뭐 블로그라던가 뭐 MM스터디 영상 채널이라던가 이렇게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 아이 책장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살펴봐야 되는 게 영어가 다가 아니고 실제로는 국어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도 이제 놓칠 수 없는 거고 영어뿐만 아니라 뭐 과학이라던가 뭐 역사, 사회 뭐 이런 것들 다 많이 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는 어떤 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는지가 아마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어 책들을 보시면 좀 묻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저희 아이는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 이유가 제가 뭔가 이렇게 영어 학원 선생님처럼 끼고 앉아가지고 영어를 공부를 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뭔가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학원을 안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학문이든 간에 많이 먼저 경험을 해보고 노출이 돼야 그리고 나서 아이가 뭔가 생각이라는 게 자리를 잡잖아요. 자리가 잡혀질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가다듬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라던가 뭐 티칭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다독과 정독 그리고 청독을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모두 다 저의 방식을 따라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여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 물론 저희가 교재를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독서를 기본으로 해요. 영어 책 역시 독서 기반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거 업로드를 2020년 4월 달에 했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이후 그러니까 4월이었으니까 뭐 중간부터 지금 시점까지 아이가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아이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베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이가 학원을 가서 그러니까 2시간, 뭐 일주일에 뭐 3번을 간다고 생각하면 6시간의 수업을 통해서 뭐 어떤 지문을 읽던 어떤 책을 읽던 그런 컴프레hension을 하고 단어를 외우고 이런 시간을 투자하는 그거를 말고 오히려 1시간 정도의 뭐 리딩을 하고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영어 교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시간 투자를 하자라고 이제 아이랑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시험에 대한 부담도 없고 뭔가 단어를 암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현저히 떨어지고 좀 더 즐겁게 좀 더 이렇게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재미있는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영어도 배우고 이야기도 듣고 이런 식으로 영어를 만나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재미난 책들 발굴하면서 읽어나가고 있고요. 네. 저희 아이가 읽었던 책들 중에 정말 재밌다, 재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해서 공급사랑 협업을 해요. 이 책을 우리 아이가 재밌어 하는데 이거 좀 구해다 주세요. 또는 역으로 이 책들이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공급사랑 협업을 해요. 그러니까 공구로 진행을 하는 거를 가격도 가격이지만 재밌는 책들 위주로 좀 데리고 와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정보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제 영어 단어를 뭐 하루에 30개, 50개 외우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한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 기억에 남느냐는 또 다른 이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동시에 다양한 책들을 만나면 그 책들 안에 계속 그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뭐 library다. 그럼 library가 도서관 이렇게 외운 친구랑 library가 서재가 될 수도 있고 도서관이 될 수도 있네? 이거를 책을 통해서 만나보는. 네. 그리고 책 제목 자체가 library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세팅 자체가 그 플롯이 library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서관 이렇게 외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library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 흐름 통해서 또 얼마나 다양한 phrases랑 단어들을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현지에 살지 않더라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다독을 하다 보면은 분명 감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에 가서 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그 시간도 소중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분포를 해서 아이에게 책도 교재도 뭐 단어 습득도 할 수 있게끔 하는지를 좀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플러스 알파로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재밌는 책 읽고 활동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수다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다를 할 때도 영어로 할 때도 있지만 한국어로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흥미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좀 계속 그걸 이끌어 나가줘야 되거든요. 이따 영상 후반부에 아이랑 수다 나눴던 것도 담아볼 예정인데 그냥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눠도 아이가 여전히 책을 재미있게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고 초등학교 시기 때는 이게 더 먼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 10개를 뭐 암기를 했는지 뭐 어떤 문장을 정말 완벽하게 쓸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말 다독을 통해서 영어가 재미있다, 흥미롭다 이거를 먼저 만나고 정말 다양한 책들을 만나다 보면 영어 실력이 정말 계단식으로 때로는 1계단, 때로는 2계단씩 껑충껑충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짝 염려가 되는 건 이거인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은 책을 읽어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은 읽어놔야 실력이 향상이 된다? 정도? 그러니까 ORT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희도 이 ORT 되게 재밌게 읽었고 레벨 한 8, 9 정도가 되면 영어 조금 이제 원서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OR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고 짧고 그리고 권수가 몇 권이 되지 않아요. 그 책을 마스터를 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말 그 정도의 수준의 책을 많이 만나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영어를 2시간씩 읽은 친구가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면 그 양이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많은 책을 읽어라라고는 감히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국어책도 마찬가지잖아요. 4, 5, 6학년 때 어느 정도의 국어책을 읽어본 친구가 정말 몇 권 안 되는 책을 뭐 정독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배경 지식의 풍부함은 정말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채널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애기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생 때 읽으면 좋은 책들. 그래서 저는 막 레벨, 단계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떤 책이 재밌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계속 노출을 해주는지가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가 이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한국에서 쭉 성장했고 수능을 치고 대학교를 들어갔던 사람인데 저희는 이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저희 신랑이니까 저희 신랑이랑 얘기를 나누면 정말로 되게 신기했던 게 영어 공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어떻게 영어 원서를 읽은 게 몇 권이 안 될 수가 있지?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되게 재밌는 책이 있다고 이제 소개를 저희 신랑한테 해줄 때 이게 영어 원서면 조금 이렇게 영어 원서는 못 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도 저보다 분명 되게 고급진 영어 단어들을 많이 알 거란 말이에요. 막 GRE에서 나올 법한 그런 단어들을 막 엄청 암기를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갭을 많이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나중에 수능 영어를 치르게 될 쯤이 되면 뭐 사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영어 시험을 잘 보는 그 방법, 그 노하우를 습득하는 그 시점이 언젠가는 올 테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밑바탕에 무엇을 깔고 갈 것인가는 결국 저는 독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이는 아직 그 밑밥을 깔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 배경 지식을. 그래서 아이가 영어 원서도 되게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지금 기반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는 그렇게 플랜을 짜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이 책들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고 해서 공급사한테 요청을 해서 이제 수입을 해서 공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랑 나눈 대화 담아볼게요. 저희 둘째가 옆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딸그닥거리는 소리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는 없는 복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뭔가 복권- 상금을 타? 그게 상금을 타는 것보다는 가치를 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진짜로 찬스가 거의 없는데 1000분의 1 찬스를 막 뚫고 게임에 참가하게 됐어.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친구에 관한 거나 우정에 관한 거나 합심에 관한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스토리 안에서 다루니까 그거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우도 있고 팀워크를 되게 돋보이게 하고 이 5권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팀워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팀워크를 통해서 게임을 이기는 과정을 설명해내는 그런 책들이거든, 5권 다. 이 주인공 이름이 카일 케일리거든요, KK. 근데 그 애는 공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책 읽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기는 그 짜릿함? 그거를 즐기는 애였는데 학교에서 그가 존경하는 게임 회사를 만드는 사장님, 레몬첼로 아저씨가 게임을 주최하겠다는 거예요. 새로 지은 라이브러리에서 자기 동네에. 레몬첼로 아저씨가 그 게임을 개최를 하게 됐는데 어떤 게임이냐? 일단은 처음에 학교에 있는 애들이 1차 심사를 받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게임을 잘하고 책에도 조금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 레몬첼로 라이브러리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은 뭐냐면요. 라이브러리 안에 12명의 학생들이 한 곳에서 갇혀서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거기 책 안에 그 책의 내용을 깊이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 같은 정도만 다루고 여기 플롯이나 메인 캐릭터 이외에는 별로 다루는 게 없고 대부분 책은 책 이름과 읽어봤냐고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게 여기 도서가 책 맨 뒤쪽에 나와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캐럴 같은 것도 나오고 라이트 형제, 그러니까 역사 같은 거를 중심으로 다루는 책도 있고 인물들을 많이 다루는 책도 있고 사실 거기 그 책 읽으면서 내가 살짝 당황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너무 역사를 너무 많이 달아서 내가 깨달았지. 역사를 좀 잘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역사에 관한 책을 그 다음에 좀 도서관이나 그런 데서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 책이 조금 놀라운 점은 뭐냐면 재미있었던 점이 뭐냐면 다른 책에서는 이런 스토리가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스토리냐면 책 안에서 책을 찾고 책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습득한 다음에 그 게임처럼 그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knowledge를 바탕으로 하고 책 중간중간에 친구의 관계라든가 우정이라든가 팀워크라든가 그런 내용을 많이 다뤄서 조금 유익했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맨 마지막 책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5권. 왜냐면 1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카일 켈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됐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내용까지 너무 천천히 갔는데 1, 2, 3, 4권이 모두 병합되고 새로운 캐릭터스도 들어온 5권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5권을 읽으려면 1, 2, 3, 4를 읽어야 돼? 네.
꼭 읽어야 돼. 왜냐면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히스토리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1권을 읽지 않으면은 2권은 못 읽고 연계 어, 꼭 읽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읽지를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이디어가 되게 거창해요. 그러니까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막 밤샘 독서? Trapped in a Video Game 같은 경우는 내가 실질적으로 게임을 별로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 아이템 습득하는 거하고 거기 나오는 게임 용어라든가 그런 게 사실 나는 조금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재밌어요. 게임 안에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게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류, 버그 같은 걸로. 그리고 어떤 한 게임 회사의 미스터리나 그런 거를 다루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Last Kids on Earth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재밌었던 게 내용이 생각보다 거창해요. 그러니까 우리 또 거창해. ordinary- 너 맨날 거창해. 그게 너무 내가 읽은 책 같은 경우는 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것만 읽어봤는데 좀비나 그런 거는 사실 내가 무서워가지고 별로 많이 못 읽었거든요. 그런 책을 내가 접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근데 The Last Kids on Earth는 좀비에 관한 책이어가지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유머 같은 게 같이 이렇게 섞어져가 hilarious 보이구나.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미스테리를 한 개씩 풀어나가고 웃긴 내용도 있고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그 감동적인 부분이 좀비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스릴감도 있고 넌 처음 만나보는 좀비물이네. 내가 가장 처음 접해본 좀비물이고 다른 외계 세계에서 그 생명체들이 와가지고 지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너의 좀비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애들이었어? 그게 아니고 좀비 바이러스 같은 거. 아, 다른 차원의 문이 생겨가지고 좀비들도 막 들어오고 이상한 병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에서 친구들을 서로 만나고 서로 공감하고 우정 얘기보다는 같이 무찔리는 에니미가 원 에니미가 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좀비 부대도 나오고 해골 부대도 나오고 막 생쥐 부대도 나오고 일단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레몬첼로예요. 그 다음은 사실은 Trapped in a Video Game하고 Last Kids on Earth는 동급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동급이야. 둘 다 너무 재밌는. 둘 다 너무 재밌어요. 그런 스릴도 있고 유머도 있고. 너는 그러면 어떤 책을 더 어린 학생들이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 어린 학생들? 그게 성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겠구나. 그게 초등학교 3학년 수빈이에게 소개를 시켜준다. 그러면은 나는 첫 번째로 레몬첼로를 가장 추천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Trapped in a Video Game. 그 다음에는 Last Kids on Earth. 조금 바이올런트해서? 그게 좀비 같은 게 살짝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3학년 애한테 추천하는 걸 살짝 꺼려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밤에 막 꿈에 막 좀비가 그래서 막 그림자가 좀비 아니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워할 수도 있구나.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그게 유머러스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어서 좀 3학년 이상 친구들에게는 좀비를 먼저 추천하고 싶어요. 미스터 레몬첼로는 모두에게? 레몬첼로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신간이 곧 나올 거잖아. 네. 다들. 네. 기대되십니까? 네. 엄마가 또 데리고 와줘야 됩니까? 네. 그래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도서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추천하고요. 아이 말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물론 아이의 성향에 따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평도 좋고 아마존에서도 워낙 베스트셀러고 티처스 픽,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추천하시는 책들이고 저희 가정에서도 추천드리는 책이라서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3가지 시리즈 책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로도 진행해보고요. 영어 공부 어떤 식으로 노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려봤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